시간입니다. 결혼 서약 전에 10번의 데이트 중에서 10번째 데이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결혼 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입니다. 이번 데이트에서는 결혼 후에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이 서로 얼마나 교차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중대한 선택이죠.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단계까지 이제 와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술과 태도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라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혼으로 바로 돌입을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부부싸움 늘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예방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혼 후에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이 얼마나 교차하기를 원하나? 생활 반경의 교차도를 살펴보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소 교차, 또 중간 교차, 최대 교차. 이거는 교차점의 그 교집합의 부분의 양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그림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부분 중에서 맨 왼쪽부터 최소 교차의 어떤 그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중간 교차의 영역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최대 교차의 영역이 보여지죠. 그래서 최대 교차가 가장 면적이 크고, 중간 교차는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최소 교차가 가장 그 면적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후에 이 세 교차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세요? 최소 교차. 아까 보신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교차는 거의 교차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만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부부의 취미, 관심이 서로 달라서 각자 독립적으로 따로 살아가는 경우죠. 예를 들면은 직장일로 늘 여행을 해서 주말 부부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교차. 이거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부부 서로 매우 사랑하고 친근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기 원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주말도 긴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출근할 때가 많은 경우, 그러나 업무차 여행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최대 교차. 함께 일한다거나 따로 일하면 매일 대여섯 번씩 전화해서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대부분 함께 내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취미가
같아서 함께 즐기고 마음속 깊은 생각과 꿈을 솔직하게 나누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알프 부부와 브라운 부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함께 이 두 부부는 세미나 인도를 하고 함께 저술을 하고 함께 친구나 취미를 공통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솔직하게 대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각자 독자적인 활동들이 있지만은 거의 일치하는 경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마다 케이스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가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부부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중간 지점에서 서로 적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수많은 단계 과정 때문에 각 단계마다 생활 반경 교차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매우 민감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락되는 교차 정도에 맞게 여러분께서 만족하셔야 되는 게 비결입니다. 세 번째, 부부는 서로를 위한 시간을 기꺼이 내자. 여러분은 시간 때문에 부부 갈등이 가장 크실 거예요. 너무나 바쁘죠. 혼자였을 때 미혼인 경우 때보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타이밍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허락하는 가운데에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상황에 맞게 타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하기. 시간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시간이 납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예방하려면은 참 타이트한 그 경제 액수 속에서 우리가 저축할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지난번 재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시간도 만들어내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요. 현재 부부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부부만의 시간을 더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가 나오게 돼요. 시간을 만들려면 반드시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시간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각각 시간의 적당량을 절약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고정이겠죠. 불변이고요. 그런데 유동적으로 시간을 안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가사일인데, 가사일, 음식 준비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TV, 영화 시청, 신문, 골프, 테니스 치기, 인터넷에 소모하는 시간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잘 살펴보십시오.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절약할 시간은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소모되는 시간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부를 위한 시간 만들기. 이 시간은 모두 부부만을 위해서 다 쓰세요. 양보하지 마시고. 철칙입니다. 이 시간만은 그 누구한테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두 부부가 강력하게 단합을 해야지 행복이 담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귀가 전후 5초씩, 포옹과 입맞추기, 매일 10분씩 마음 열고 이야기하기, 매주 한 번 저녁 데이트하기, 24시간 부부 외박 떠나기.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저자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인처럼 그 로맨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같이 고민해봤죠? 노력하시면 그 로맨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만 한 달에 2번 낭만적인 저녁 식사하기. 집에서 하셔도 되고 외부로 나가서 하셔도 되고 여행하면서 하셔도 되죠. 바닷가 같은 데서의 식사. 멋지죠? 여유가 있으면은 뭐 해외로 가시고 지중해 연안에서 저녁 식사 근사하겠죠. 뭐 여유가 좀 없으시다면은 집에서도 가능하게 은은한 조명, 훌륭한 식사 상차림을 해서 부부만 식사하세요. 아이들 재워놓고. 부부 생활에 낭만을 잃어버리면 연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연인으로 출발해서 결혼까지 정말 성공했는데 왜 연인을 놓치세요? 둘 사이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 치세요. 네 번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부 시간 지켜내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인가. 요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취소할 일을 고르세요. 취소할 일. 꼭 필요한 일에는 수면, 식사가 되겠죠. 중요한 일에는 운동,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묵상이죠. 또 기도. 이건 부부를 굉장히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은 아무고 그 어떤 것이 와도 이렇게 쉽게 흔들려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간과하시지 말고 꼭 지켜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기적인 데이트.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TV 시청 게임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위한 목표 세우기 알아볼까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무엇을 목표를 어떻게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언제 날짜를 적는다. 무엇을 지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부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세워놓고 지키지 못하는 목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서 있어야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언제? 달력이나 일정표에 날짜 적어놓기. 그 목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기억하세요?
자, 이제 목표 세우기를 마쳤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계획대로 못했을 때가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집요하게 목표 달성하세요. 부정적인 일로 집요하게 상대를 대하지 마시고 이런 목표, 긍정성, 여기에는 아주 집요하게 성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목표를 달성하신다면 투자한 가치를 꼭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의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이 결혼 생활 목표, 결혼 전부터 준비하고 신혼 시절에 빠짐없이 실천을 해 나간다면 실력이 붙겠죠? 그래서 점점점 결혼 생활이 진행이 되면서 부부 갈등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아왔다. 해봐. 효과적이야. 이렇게. 정말 신혼부부들 정말 기뻐할 거고요. 또 밝은 사회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 전에 10번의 데이트 시리즈로 오늘까지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또 이런 시리즈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강의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해주실 거죠? 이제 저도 긴장이 좀 풀어지네요. 이제 10번째 데이트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